안녕하세요. 양자역학 정말 어렵죠? 특히 스프링이 주어졌을 때 그 스프링을 움직이게 만드는 포텐셜이 있고 그 포텐셜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모닉 오실레이터,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아이겐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를 오늘은 아주 쉽게 오직 고등학교 수학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식 자체도 복잡하지만 이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아이겐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겐 펑션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도망가지 마세요. 이 간단한 비디오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아주 단순한 함수로 변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단계. 이 함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함수가 두 개의 작은 함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h라고 불리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e라고 생긴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얘네들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그 중에서도 얘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를 모두 다 만들어냅니다. 우선 이 수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할게요. 여기에 파이가 사승근 안에 들어있죠. 얘를 이렇게 이 함수 밑으로 가져오겠어요. 그 다음에는 요것도 역시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요것을 h라는 함수 밑으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렇게 되죠. 요 함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요게 1단계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똑같은 형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얘네들을 없애줍시다. 앞에 함수를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색깔을 좀 입혀봤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이 함수가 다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얘네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넓이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금방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다시 가져와서 한번 써볼게요. 이 수식들이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쓸데없이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변하지 않는 수들, 즉 상수들이 있죠. 이 상수들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전략은 이 상수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히 m을 1, 오메가를 1, h바도 모두 다 1로 놔버립니다. 얘네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말기로 해요. 나중에 가서 얘네들 다시 다 가져오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상수들을 모두 다 1로 바꿔놓으면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바뀌겠죠. 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간략화됩니다. 그리고 이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도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 함수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특히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 녀석이 계속 반복이 되죠. 똑같아요. 이 세 개가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얘네들을 모두 다 1로 두도록 하죠. 그리고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이 함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함수가 벌써 간단해졌죠.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함수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죠. 요 h라고 하는 함수는 Hermite Polynomial이라고 불리고 그 함수들이 이렇게 구해져 있어요. 왜 함수들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지금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0분 안에 얘네들을 오직 고등학교 수학만 가지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얘가 hn이라는 함수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함수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내요. 이 함수는 수학과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예요. 특히 통계학에서 이 함수 하나가 거의 모든 공식을 만들어내요. 그러한 은밀한 증명을 한 사람이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오늘 주제도 바로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부모가 되어서 모든 아이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헐미 폴리노미얼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로 해요. 함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가우시안 펑션입니다. 이 가우시안 펑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이 가우시안 펑션 앞에 있는 숫자, 이게 1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헐미 폴리노미얼의 가장 첫 번째, 0번째가 되는 거죠. 0번째 함수 1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0세대를 이미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연산자가 주어져야 합니다. 요 연산자와 그리고 요 가우시안 펑션 함수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수백 세대, 수만 세대 계속 제너레이션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마치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돼서 아이들 이렇게 1세대, 2세대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연산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1세대를 만들도록 하죠. 0세대로부터 1세대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정의하기를 이 연산자가 이 0세대 함수에 적용이 됩니다. 이걸 이제 액션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는.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산이 되어야 하느냐면은 우선은 요 함수를 가져오도록 하죠. 요게 가우시안 펑션이니까 가우시안 펑션을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이 연산자를 이 함수에 적용시킨다는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시켜 줍니다. 그러한 정의가 사실은 안에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를 해 줍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고 또 두 번째도 가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끝났어요. 그 첫 번째 x라는 연산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x를 곱해줘라.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이미 연산 자체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와요. 이거는 가져오고 두 번째는 얘 연산은 뭐냐면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d over dx하고 같은 겁니다. 이건 round over round x인데 그냥 d over dx하고 같은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라. 그러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배웠죠. 요게 연쇄 법칙, 체인 룰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요거를 미분해 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 함수를 미분하면은 뭐가 되죠? 네. 네게티브 x가 되죠. 요게 미분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exponential 펑션은 아무 변화가 없죠.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은 exponential 펑션 베이스가 2일 때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미분이 되어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은 요 두 개가 또다시 공통 인수가 되죠. 그러면 요거를 묶어내요.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은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요게 뭐가 돼요? 요게 EX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세대를 이미 만든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사실. 그럼 이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진 거죠. 얘가 뭐냐면은 얘가 다음 세대인 1세대가 된 거예요. 0세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돼서 이제 1세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재밌죠? 이게 다음 헐밋 폴리노미얼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1세대 헐밋 폴리노미얼이 된 거예요. H1이 되는 거죠. 쉽죠? 참 쉽습니다. 우리는 이 0세대 함수인 가우스 펑션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냈어요. 이 가우스 펑션에다가 이 연산자를 적용시키면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세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2세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2세대 가우스 펑션은 이렇게 또 똑같이 정의되어 있죠. 연산자에다가 1세대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산자를 적용시킨다는 것,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선은 이 함수를 가져오고요. G1을 가져오고 이렇게 이게 1세대 함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배 법칙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분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x에 이렇게 함수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미분 연산자에 또 이 함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로 끝났어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냥 x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이 첫 번째 연산자가 하는 의미는. 그러므로 이것은 2x 제곱.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이제 곱셈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 곱셈으로 나타난 함수를 미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겠죠. 그럼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미분하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그냥 2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대로 써지죠. 미분하지 않고 그대로 써져요.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미분이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는 그대로 가져와요. 미분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함수를 미분해줘요. 근데 이 가우스 펑션을 미분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냥 얘만 또 미분해주면 됩니다. 미분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톡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네게티브 x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종이에다가 이것을 손으로 미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그 규칙성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손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들어있는 그 규칙성만 찾아내면 그게 양자역학의 양자역학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2x에다가 네게티브 x를 이렇게 같이 곱해줘요. 그럼 되죠. 이건 뭐 고등학교 수준의 그냥 아주 단순한 미분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정리해 보기로 해요. 앞에 있는 거 이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네게티브 2가 있죠. 이거 가져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x에다 네게티브 x를 곱하면은 네게티브 2x 스퀘어 되죠. 그 다음에 네게티브 곱하면 포지티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포지티브 2x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요거하고 같이 해서 요 네게티브 없어지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가우스 펑션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얘가 거의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우스 펑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베이스가 2일 때 이 함수를 아무리 미분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양자역학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아이겐 펑션이다 라고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분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미분해도 똑같다. 그게 양자역학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쉽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해봐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요게 2세대 hermit 폴리노미얼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2세대 함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0세대 가우시안 펑션에다가 연산자를 적용해서 1세대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똑같은 연산자를 1세대에 적용해서 2세대를 만들어냈죠. 이거 뭐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3세대를 만들어 봅시다. 이게 너무 쉬워서 이제는 살짝 지루해지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빨리 갈게요. 자, 3세대를 만드는 방법은 2세대에다가 연산자를 한 번 더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2세대를 불러오고 그리고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 그런 다음 앞에는 이미 끝이 났죠? 얘는 끝났어요. 그냥 정리해주고
요 뒤에만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서 음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함수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쭉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모아서 다 정리를 해줍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얘가 항상 반복이 돼요. 여기하고 여기가 항상 똑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차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를 raising operator라고 불러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산자가 차수를 올리기 때문에 raising operator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얘를 부호를 살짝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lowering operator가 됩니다. 다시 줄어드는 거죠.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다시 이렇게 역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lowering operator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미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느낌이 팍 와요.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덧셈이 되는구나. 그래서 차수가 자꾸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얘를 raising operator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제 3세대입니다. 3세대 Hermite polynomial이고 그리고 3세대 가우시안 펑션이 만들어졌어요. 참 쉽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Hermite polynomia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0세대로부터 연산자와 같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쪽 부분은 이 연산자가 0승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적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굳이 쓰는 이유는 공식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0세대 가우시안 펑션이죠. 그 다음에 1세대 연산자를 한 번 적용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고 두 번 적용시키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 세 번 적용시키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n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n번째 제너레이션을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0세대 부모 세대로부터 몇 번 연산을 해야 되나요? 몇 번 연산을 해야 되죠? 간단하죠. n번 연산하면 되죠. 이렇게 n번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Hermite polynomial n번째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이제 n 플러스 1 다음 제너레이션을 만들어내려면은 그냥 연산자 하나를 n 제너레이션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뭐 이때까지 했던 것을 그냥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너무 쉽죠? 우리는 이 가우시안 펑션에 이 연산자를 여러 번 적용시켜 다음 함수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Hermite polynomial이 만들어진 것이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이 함수를 살펴보면 분자에 이 두 개의 함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자에 들어있는 함수를 이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이 분모인데 분모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함수를 제곱해서 넓이를 구하면은 그 넓이가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이 함수의 넓이를 항상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나눠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찾으러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이 함수를 제곱을 해서 그 넓이를 구하도록 하죠.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 하나가 필요해요. 그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n이 지수로 나타나는데 이 지수는 항상 짝수예요. 왜냐하면은 이 함수를 제곱을 해서 넓이를 구하니까 지수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에 홀수이면은 이 전체 넓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공식에 더블 팩토리얼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7의 더블 팩토리얼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7부터 시작해서 1씩 빼는 것이 아니라 2씩 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숫자는 5, 그리고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블이라는 의미는 1씩 빼지 말고 2씩 빼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게티브 1이 나온다면 이 더블 팩토리얼 값은 그냥 1로 정의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첫 번째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아주 유용하게 전체 공식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의 값을 하나씩 넣어서 그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n이 0일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얘는 가우시안 펑션이 되고 가우시안 펑션에 대한 넓이가 됩니다. 물론 제곱을 한 가우시안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수값이 0이니까 분자가 네게티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분모는 2의 0승이 됩니다. 이걸 2로 나눠야 돼요. 0을 2로 나누면은 그냥 0이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앞에 값은 1이 되고 그래서 루트 파이만 남게 됩니다. n이 1일 때는 0이 되니까 하지 않을 거고요. n이 2일 때는 여기 있는 값에 1을 빼야 되죠. 1을 빼서 1이 되고 그래서 1 더블 팩토리얼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분모는 2에다가 2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루트 파이가 붙어야 되겠죠. 자, n이 4일 때는 분자의 경우는 3 더블 팩토리얼이 되죠. 그리고 분모에는 4를 또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루트 파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결국은 4분의 3 루트 파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쉬워요. 고등학교 미분 적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것은 다른 비디오에서 증명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펑션의 제곱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가우시안 펑션의 제곱입니다. 이걸 다시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 가우시안 펑션이 주어지고 이것을 제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모든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함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가우시안 펑션이고 이것을 제곱하고 그러면은 분모의 2가 없어지면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죠. 이것은 공식으로 이미 구해놨어요. 이것이 루트 파이가 되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가 루트 파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함수의 넓이가 2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항을 다 루트 파이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파이로 나눠서 이 넓이를 1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루트 파이를 이 제곱 안으로 집어넣어 주기로 해요. 그러면은 루트 파이는 4승근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제곱을 해서 루트 파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제곱을 했을 때 루트 파이가 되어지니까 이 제곱 안에서는 4승근 파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 함수에다가 이렇게 상수를 나눠줘서 우리가 함수를 새로 만들고 그 함수의 제곱의
넓이는 1이 되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가우스 함수를 제곱한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가우스 함수를 제곱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전체 넓이는 루트 파이로서 1이 아니죠. 1이 되기 위해서 이 함수에다가 4승근 파이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래프의 넓이는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그 함수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있는 함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얘는 가우시안 펑션을 연산자를 적용시켜서 만들어낸 허밋 폴리노미얼. 그리고 이제 이게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가우스 함수를 제곱하고 그 넓이를 구해보면 루트 파이가 되는데 이 넓이를 1로 만들기 위해서 4승근 루트 파이로 나눠준 것이죠. 그럼 이미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 녀석만 남았죠. 이걸 찾으러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가우시안 펑션이 있는데 이 가우시안 펑션을 제곱을 하면은 그 넓이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1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숫자로 나눠준 거죠. 마찬가지로 이 허밋 폴리노미얼이 있으면은 이 허밋 폴리노미얼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은 그 넓이가 1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허밋 폴리노미얼을 제곱을 해서 만든 넓이겠죠. 그 넓이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숫자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조금 이상하게 생겼지만 2의 n승 그리고 n 팩토리얼을 기억하고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찾으러 가죠. 가우스 함수를 제곱한 함수의 넓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가우스 함수가 만들어낸 다음 세대 G1을 제곱한 그 함수의 넓이도 또 구해보기로 하죠. 넓이를 구하려니까 이 함수를 적분해야 되겠죠. 먼저 G1에 대한 함수를 제곱을 하고 그리고 적분을 하면 이것은 절대값 없이 적분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복수 함수가 나올까봐 그래서 절대값을 같이 씌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우스 함수로 만들어낸 모든 함수는 다 실수 함수니까 절대값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G1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집어넣고 제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간략화시키면은 4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지수의 2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이 공식에 의해서 그 넓이를 구해보면 분모에는 2의 1승이 돼야 되겠죠.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분자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2에다가 1을 빼면 1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의 루트 파이가 돼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루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가우시안 펑션을 제곱한 넓이가 되죠. 이거는 그 다음 세대인데 그 넓이가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요 2배가 된 것을 살짝 형태를 바꿔보면은 2의 1승과 그리고 1의 팩토리얼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공식에 맞춰 넣기 위함이죠. 앞에 공식에 보면은 2의 n승과 n 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이 n이 여기에서는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 첫 번째 함수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게 계속 맞을지 아닐지는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함수 G2를 제곱하고 그 넓이를 구해봅시다. G2 함수를 불러와서 제곱을 하는데 이 항 안에는 4와 2가 들어있죠. 그래서 2를 밖으로 뽑아내고
제곱을 하면은 밖에서 4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내부에는 이렇게 완전 제곱이 나타나죠. 이 완전 제곱은 아주 쉽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봅시다. x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3을 만들죠. 4에서 1을 빼서 3을 만들고 그 다음엔 더블 팩토리얼은 3에다가 2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3과 1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2의 지수성이 나타나는데 그 지수는 4의 절반이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분모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x제곱에 의한 넓이를 구해보면 분자에 1이 나타나야 되겠죠. 2에서 1을 빼면 1이 되고 그리고 분모에는 이 2를 다시 2로 나누어서 그 지수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그냥 단순하게 넓이 루트 파이가 되어야 되겠죠. 괄호 안을 간략하게 만들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찾던 넓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넓이 공식이죠. 그 넓이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넓이 역시 이 넓이 공식을 따라가는지 한번 변형시켜 봅시다.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고 그리고 2라고 하는 것은 2 팩토리얼이니까 이 넓이도 이 공식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넓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G1과 G2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해요. 아래쪽의 그래프가 G1의 제곱의 그래프이고 위쪽의 그래프가 G2의 제곱의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4배가 되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해도 G2의 그래프가 G1의 그래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개의 함수들의 제곱의 넓이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넓이가 이 공식을 아주 잘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3개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번 더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 함수가 G3가 되고 G3를 제곱해서 그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 넓이를 구하는 데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빠르게 가겠습니다. 넓이의 정의식을 쓰고 그리고 G3를 가져와서 제곱을 하죠. 이것을 전개를 하고 그리고 넓이 공식을 써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줘요. 그러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를 이 공식에 맞게끔 다시 변형시켜줘요. 그러면은 2의 3승 그리고 3의 팩토리얼이 나옵니다. 이 공식과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 공식이 적어도 이 4개의 함수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 각각의 함수의 제곱의 넓이를 계산하면 이 넓이들이 이 공식을 잘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학적으로 은밀하게 이 공식을 증명하진 않았지만 우선 이 공식을 가져다 쓰기로 해요. 이 함수를 제곱해서 그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곱의 넓이가 1인 함수예요. 제곱의 넓이를 1로 만드는 것을 norm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쪽을 똑같은 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쪽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수를 제곱하드로 쏙 집어넣기로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죠.
오른쪽은 당연히 1이 됩니다. normalization이 잘 된 것이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함수에 새로운 이름을 주기로 하죠. 그것이 psi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함수가 드디어 나타났죠. 그 의미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고 제곱의 넓이를 1로 만들기 위해서 그 넓이를 나눠준 것 뿐이죠. 우리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1로 두었던 그 상수를 다시 가져오기로 하죠. 슈레딩의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변수 x에다가 우리는 2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 함수의 모양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는지 쉬운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cosine of x라는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넓이는 1이에요. 그런데 여기 x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그럼 x가 더 빨리 증가하거나 더 빨리 감소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이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넓이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죠. 넓이는 항상 1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앞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종의 공식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2x를 하게 되면은 넓이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다시 넓이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원래의 그래프와 같은 넓이를 갖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 함수로 돌아와서요. x에다가 2배를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원래의 그래프보다 이렇게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넓이를 구하는데 함수를 제곱을 해서 넓이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될까요? 네, 2가 아니라 루트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넓이, 즉 1로 계속 유지시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2 대신에 아무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를 한번 넣어 봅시다. 이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계산을 하고 나면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를 x에다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x에다가 다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숫자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넓이를 1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줘야 되죠? 네, 루트를 다시 붙인 숫자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고유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harmonic oscillator time in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편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솔루션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성공적으로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이 함수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도구는 오직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전혀 물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시간이니 스페이스니 이런 말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오직 아주 간단한 그런 수학적인 내용만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물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물리적 용어를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물리적 용어를 버리고 그것을 전부 아주 의미 없는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너무너무나 간단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을 이 강의에서 배우시고 그리고 경험하셔서 앞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물리적 수학적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고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강의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여기 2개의 공식이 있는데 이 2개의 공식을 아직 증명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증명 안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또다시 고등학교 수학만 사용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한 그 함수를 통해서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에너지 아이겐밸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raising 그리고 lowering 오퍼레이터들,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보듯이 이 수식이 그 안에 이러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재미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비디오에도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